교수님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 공부한데 들어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을 달릴 때 꾸준하게 뛰는 거랑 중간에 자꾸 멈춰서 생각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훨씬 꾸준하게 뛰는 게 유리하겠죠? 오늘 시간은 좀 이렇게 중간에 공부를 하면서 멈춰서 생각하는 거, 그걸 좀 없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자. 고민하는 시간 없이 쭉 일단은 제일 중요한 목표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 좀 안 돼도, 당장은 안 돼도 내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방향성이 맞으니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어떤 추진력, 동력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질문지를 먼저 받았고 같이 하나씩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N수의 성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씩 볼게요. 지식만 외워서 안 되겠구나. 지식 정보 처리 능력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경쟁하는 게 아니었구나. 같이 가는 거구나. 우리의 목표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묻는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응용력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써주셨네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은 TO가 반으로 준다. 이런 고민을 별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항상 합격하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TO에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28대 1, 29대 1 뭐 이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합격을 한 사람 많았습니다. 너무 그런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준비한다고 될 수 있을까? 내 능력 밖의 느낌, 공부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 느낌,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이 시험 내가 한다고 가능할까? 계속 좀 볼게요. 사람들이 올린 답을 보면은 틀린 문제가 있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내가 공부를 한다고 될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든다.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다. 문제의 수가 너무 적어서 한 문제 실수하는 것이 너무 큰 타격으로 다가와서 실제 시험의 의도와 약간 벗어난 것 같다. 이 질문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한다고 될까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한다고 될까? 이 질문 때문에 오히려 안 돼요. 한다고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해야 되는 거는 내가 한다고 될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공부에 타당한 건가? 이 질문을 하는 게 맞아요. 이 질문 자체는 그럴싸하고 타당하긴 하나 한다고 될까? 한다고 될까라고 질문했던 사람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다고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면서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일단 제 입장입니다. 너무 안 했는데 너무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걱정도 많은데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으로 걸려요. 그러면 제 생각은 조금 더 걱정을 덜하고 공부에 집중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1점을 딱 1차 시험에서 이제 남겼을 때 처음에는 걸렸네? 축하한다는 마음도 들긴 하지만 좀 아쉽다. 염려 좀 덜하고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자기도 덜 괴롭고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 꽤나 자주 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어렵다기보다는 난해하다. 연결론이 난해하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아직 기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예요. 난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이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거는 출제자는 어쨌든 답을 통제하려고 약간씩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답을 옳다, 그렇다, 틀렸다,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치들일 뿐이에요. 그게 조금 덜하고 모양이 살짝 바뀌기 때문에 사실 시험장에서는 기출의 패턴대로 그대로 가서 내가 딱 보면은 완벽하게 쳐지는 시험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기출이 옛날은 좀 이러이러했으나 내가 받아보는 시험에서는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연한 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길러져야 되는 게 1년 동안 해야 되는 노력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왜 이렇게 다르지? 타당하지 않잖아. 내가 했던 거랑 다르잖아. 이 느낌 받는 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험 준비 상황에서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거. 이 시험은 이래, 이 디렉션은 이래, A는 B야, B는 C야. 이런 게 지식의 축적만 쌓게 되나 오히려 시험 상황에서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지, 어떤 책을 공부해야 될지, 언제 할지, 언제 끝낼지 등등등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머리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생각 그만두고 빨리 진짜 공부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가 아파요. 맞아요.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는 초수도 그렇고 재수도 그렇고 비슷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완벽한 계획이 나와도 오래 가지 않아요. 어떤 질문이 많냐면은 내가 계획을 세워도 이 방법이 맞을까? 내지는 안 됐을 때 좌절감이 굉장히 커요. 자, 한 번에 하나씩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한 번에 하나씩.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균형이 깨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요 지금 상황은 감정 소모가 많은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취사 선택이에요. 굉장히 에너지 많이 뺏기는 게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제일 편한 거는 맨날 똑같은 음식. 맨날 민민한 똑같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없는 게 사실 제일 행복하거든요. 제일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많으면은 공부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될 때는 딱 일단 너 이리 와. 뭔가를 하나 잡아. 그애부터 시작해서 성취감이 있게끔 어떤 성취 기준을 좀 낮춰서 비교하지 말고 시작부터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시작의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나만 이런가? 그렇지 않아요. 많은데 계획 세우다가 1년 보내는 게 보이거든요. 1, 2월, 3, 4월. 사실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이 시험은. 정신만 차리고 할 때 좀 인텐시브하게 했다가 말았다 이런 거 말고 열심히 쭉 가면은 됩니다. 공부 시간 양, 이거 진짜 중요해요. 시간에 대한 그 양적인 것 많은데 몇 개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공부 시간이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괜찮은 걸까요? 이게 시간이 좀 줄었다 이거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작년 공부 방법을 안 따라하다 보니까 괜히 공부 덜 하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이거는 자체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좀 냉철해야 됩니다. 이게 냉정해야 됩니다. 작년에 했던 방법은 먹히지 않았던 방법이에요. 이게 어떤 방법인 간에 작년의 방법보다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쉽고 빠르게, 어떻게? 쉽고 빠르게, 타당하게 하는 게 맞지, 작년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많았는데 올해는 좀 적다. 이거는 감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오히려 사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더 지치게 만들어요. 너무 지쳐서 나중에 시험 볼 힘이 없게끔 1년을 쏟아버리면은 이 정신 에너지가 사실 고사장에서 빵 터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을 좀 누적하고 아끼고 쓸 때 쓰고 또 할 때 하고 이 마감과 노력과 이 어떤 긴장과 완화가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작년에 했던 그 방법의 답습, 실패한 방법의 답습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생각보다 공부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일 병역으로 다른 시간을 줄일 수 없어서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 얼마 자고 얼마 공부하는 게 옳을까요? 일단은 결론은 잠 줄이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잠을 줄이는 순간 you lose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잠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의사들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을 줄여서 해야 될 정도면은 엉뚱한 공부, 굳이 안 해도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유연해야 되고 사고력이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 및 강도, 적절성, 순공 시간보다 당일 과목별 목표 수치를 정해놓고 빨리 끝내면 휴식을 취하는 편인데
상반기는 이렇게 쭉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교육학은 1시간, 1시간 반, 전공은 3시간, 3시간 반 정도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은데 인력 문학 공부하면 오전이나 오후보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알겠는데, 자, 일단 이걸 좀 제안해 드려요. 시간에 대한 어떤 분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할 때, 자, 오른쪽에 내가 해야 될 공부의 우선순위, 그리고 왼쪽에 내가 하루의 시간에 있어서 집중을 되는 시간대, 가장 제일 장렬되는 시간대를 A, 그 다음에 가장 정말 좀비인 상태, 안 되는 상태를 C, 그리고 약간 중간인 상태를 B로 하고요. 자, 정말 중요한 공부 혹은 내가 해야 되는, 해결돼야 되는 거를 1번, 1순위, 그리고 조금 그냥 유지해야 되는 거, 그냥 조금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 집중력이 덜 돼도 그냥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입니다. 뭐 단어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외운다든가, 교육학적인 암기를 한다든가 그런 거.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내용학적인 어떤 영어학이나 아니면 연결을 어떤 쭉 알고 있는 걸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걸 어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집중이 잘 되는 거. 거기다가 넣고 나는 그냥 유지만 하거나 아니면 단수 남기 이런 거는 가장 안 되는 시간대에 넣어도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 되는 시간대 있죠. 이 시간에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세요. 대부분 이 가장 안 될 때 꾸역꾸역 앉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내일 할 수 있는 에너지나 정신 에너지를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는 거예요. 내일 거를. 잡념이 언제 들어오냐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명확한 목표성이 없을 때, 그리고 지쳐 있을 때예요. 지쳐 있을 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 고립돼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어떤 그 시간을 오래 보내는 사람 있죠. 끊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은 가는데 쌓이는 게 없는 것 같은 기분. 뭔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쌓이는 게 없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시험 5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지금 시간이 5개월 남아 있는데 열심히 하면 괜찮겠죠? 이렇게 괜찮겠죠? 괜찮아요. 이분은 일단 나는, 그러니까 뭐 제 추측입니다. 저는 처음 공부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건 나 올해 공부 끝내고 싶어요. 내가 진짜 그냥 합격은 하고 싶은데 시간을 봤더니, 그리고 하고 있는 거 봤더니 안 느는 것 같아요. 인데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합격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거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인데, 기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기출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는 내가 하고 있는 게 기출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 이것만 있으면은 죄책감 없이 좀 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니까 정체성을 모르겠으니까, 이 시험이 뭘 내가 들어갔을 때 요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끊임없이 미래를 추적하고 싶고 알고 싶은데 봤더니 긍정적인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에 집중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공부 방해 요인 스트레스. 이거 좋은 거 나왔네요. 스트레스, 체력, 가족. 공부 방해하는 요인인데 피할 수 없는 체력, 가족, 저의 타고난 저질 체력. 모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스트레스 극복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견디거나 자거나 피하는 경향이 많아서 피한다, 스트레스 피한다.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이게 사실은 가장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거에 사실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랑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멘탈.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과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근데 가만히 보면은 스트레스가 강한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내가 해낼 거야, 이런 목적 의식이 강한 사람이 어떤 멘탈이 강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쭉 지켜보면은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사람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떤 루틴이 무너지지 않아요. 스트레스 약한 사람은 루틴이 없고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소한 거 있죠. 먹는 거. 먹을 때는 어때야 될까요?
즐거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좀 즐겁고, 그리고 뭐가 되건 좀 있는 게 필요하다고 나는 믿어요. 이 스트레스 측면에서 루틴을 잘 지켜내는 습관. 그래서 가만히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러다가 그냥 1년을 보내는 거지. 그래서 좀 잘 망각하는 사람. 그리고 절대로 운동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뭘 하냐면은 루틴을 지켜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해요. 모든 오디오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건 하나 어떤 굉장한 취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나를 즐겁게 하는 거 하나가 좀 있어야 임용이라고 하는 걸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무기력감. 근데 나는 이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지각을 그렇게 자주 해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체력이 안 됩니다. 근데 올해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하고 반복적인 거를 어떤 답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체력이 안 된다. 그러면 체력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은 에너지를 빼앗아 먹는 좀비. 그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줄여주고 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움직여주는 거, 운동하기.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고 계속적인 미래 리허설을 하는 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첫째, 목표 설정. 그리고 그 이외에 내가 빨리 했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있으면은 딱 연두색. 안 한 거는 주황색. 해서 메타적으로 하루의 일과 양을 투두리스트를 적고 그 이후로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자유해야 돼요. 유튜브 볼 수 있죠. 내가 뭐 유튜브 보는 거를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사진이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 굉장한 뇌 피로감을 갖게 하나 조금 보면서 웃을 때는 죄의식 없이 보세요. 넷플릭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어때? 그냥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그거를 보면서 공부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또 공부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염려하는 거, 그런 거를 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출을 여러 번 볼수록 점점 답에 눈이 익어서 보이는 착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읽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뭐가 보이느냐? 정답이 보이고 어떤 내가 봤던 모범 답안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인터벌. 지금 이 시기는 기출을 내가 씹어먹는 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는 입장에서 어쨌든 완벽을 추구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진짜 이 기간에 끝내고 7월 달에 완성된 모습으로 들어가리라가 아니라 어쨌든 11월 달까지만 완성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출을 띄엄띄엄 봐보세요. 기출을 너무 그냥 씹어먹으리라, 단어를 씹어먹으리라 라고 하는 거로 보다 보면 일단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안 읽어요. 기출에 nothing이 답이 생각이 나는데 그걸 보면서 다른 게 눈에 보이겠어요? 안 읽어요. 내가 고사장에 들어갔을 때는 딱 하나, 내용학적인 것은 이제 익숙한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퉁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퉁치지 안 되는 게 있어요. 딱 1번부터 접하는 문학 안 되죠. 시, 무슨 소리지? 드라마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일단 친숙하지 않은 거를 시험상은 뭐예요? 친숙하지 않은 걸 친숙한 상황으로 바꾸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기억, 그 어떤 워킹 메모리가 엄청 좋아야 돼요. 이게 글밥이 지나갈 때 눈만 지나가고 생각으로 답을 만드는 게 최악이거든요. 저는 기출을 내가 확실한 건 여러분보다는 많이 봤어요. 그래도 새롭거든요. 왜 새로우냐? 그때만 봐서 그래요. 저는 1년 내 보지 않아요. 기출 강의할 때만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좀 새로운데? 이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기출을 주기적으로 보되 전제, 조건 잘 들으세요. 정답이 있는 분석해 놓은 거 안 좋아요. 그냥 읽고 내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읽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뭘 알아서 쓰는 답은 가짜예요. 다시 전제되는 거 있죠. 사전 지식이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근데 기출을 볼 때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자꾸 연역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답을 가지고 그 사고에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평가 상황에서 학습상과 일치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하는 기출 공부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출을 깐지를 하면서 했는데 왜 시험은 53점이 나올까? 약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53점이면 공부는 했는데 합격과는 거리가 멀다요. 공부는 했어요. 지식은 있어요. 근데 남들이 안 틀린 구간에 약간씩 틀렸다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이 아직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벌써 6월이라 이거 쫓기면 안 돼요. 벌써 6월이라 이거는 비교를 하면서 조급한 마음 때문에인데 시험장에서 제일 안 좋은 마음이 조급함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뭘 퉁칠 수 없습니까? 뭘 타협할 수 없습니까? 잃는 거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급할수록 내가 읽어야 되는 거에 좀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 영어 문학 기출 볼 때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 재수생은 답이 보이는데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안다라는 말은 항상 듣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 방금 답변 들었던 부분입니다. 답 말고 그냥 딱 신문 보듯이 읽으면서 답이 떠오르는 거를 망각할 때쯤에 다시 보고 그렇게 자꾸 보는 연습을 하면서 답을 맞아. 자, 주목. 답이 요게 있어요. 맞구나. 이게 아니라 왜 답이지? 이 프로세스를 자꾸 건드려줘야 되겠어요. 이래서 맞겠구나. 나는 요렇게 그 어떤 justification 그 과정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교육론 기출은 늘 읽기 자료로 쓰라고 하셨는데 읽으면서 답에 포함되어야 될 데이터 아닌 데이터를 구분해서 읽으면 될까요? 예,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자꾸 바뀌는 겁니다. 2차 말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 말하기가 어색해서 1차 공부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영어 말하기 방법이 있을까요? 2차를 고민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하기가 어색해도 괜찮아요. 잘만 유창하게 말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어서 그래요. 15분 동안에 얼마나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얼굴 아무리 해도 빨개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될 말만 하면 돼요. 원어민처럼 You know what I'm saying?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유창하게 잘 말하는 게 우리가 목표가 잘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항상 그걸 잊지 말아 주세요. 말을 잘하는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는 추천을 드리면은 좀 피곤할 때 있죠. 뭐가 되건 듣기를 하세요. 그냥 자극적이지 않은 미드나 이런 거 말고 듣기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요즘 팟캐스트인 거 너무 많아요. 자기 궁합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팟캐스트가 하나씩은 있어요. 팟캐스트라든가 뭐 앱들 보면은 원어민들이 그냥 하면서 하는 거, 또 뉴스 같은 것도 간헐적으로 듣는 사람은 갑자기 뭔가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엄청난 직관을 발휘하게 돼요. 듣기와 읽기가 그렇게 별개다라고 하는 가설인데 그렇지 않아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 이 1차를 하면서 갑자기 뭐 원어민 찾아가서 영어를 하느냐? 안 돼요. 뭐 전화해가지고 Hello, how are you? What do you do for fun? 이렇게 갑자기 무슨 영어? 당근 영어? What do you do for fun? 그게 1차랑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받거든요. 오히려 사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토요 스페셜 파이널 책 활용 방안이 있었는데 자료를 3일 후 파이널 책 풀이 오답 확인. 근데 어디가 좀 걸리냐면 이 문제를 모아놓고 있는데 하반기에 다시 풀 때 같이 확인하면 되는지 궁금하다. 일단 제가 확답을 드릴게요. 안 봐요. 하반기에 절대 안 맞아요. 이게
임고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많거든요. 내가 이거를 완벽히 씹어 먹으리라. 근데 한 번도 안 씹어 먹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료를 내가 70%만 먹어도 그때 그냥 터치해야지라고 하는 마인드로 해야 됐으면 좋겠는데, 불완전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요지 파악하는 것처럼 60%의 불완전성이 반복이 되면은 정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한 방에 끝내고 가려고 하니까 자꾸 답만 찾게 되고, 불안감을 없애고 싶은 마음에 그냥 나중에 쌓아놔서 보겠다는데 하반기에 뭐가 날라와요? 제 워크북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일령, 문학, 지금 각 잡고 있어요. 그 워크북 그 두 해가. 그것뿐만 아니라 매주 모고 보죠? 그럼 여러분 모고를 봤어요. 그러면 전공만 봅니까? 아니죠. 교육학도 같이 간헐적으로 봐야 되겠죠? 외울 거 외우고 7월부터 암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공을 모고를 토요일날 보면은 예습을 하루 만에 끝납니까? 안 돼요. 영어학에 모르는 개념을 또 레퍼런스로 원서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교육론에서 썼던 내용, 써지 말았던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내가 이걸 착각을 했는지 해야 되겠죠. 일반 영어 단어 찾아봐야 되겠죠. 문학 단어 찾아봐야 되겠죠. 구문 분석해야 되겠죠. 답이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와야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기본이 이틀이에요. 빨라도. 그리고 워크북 숙제 나간단 말이에요. 주차별로 매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막 꽤나 많아요. 문학, 시 몇 개, 소설 몇 개, 드라마도 바뀌어 있고,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됐어, 나 하반기잖아. 파이널 책 봐야지. 빨간 펜, 어릴 때 봤던 거 빨간 펜. 한 줄만 밀리면 어떻게 되죠? 옆에 막 이렇게 딱 빨간 펜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하고 가는 게 맞다. 가성비 있는 문학 공부 방법. 문학 영역이 약하다, 취약하다. 문학 작품은 읽는 것이 궁극적으로 도움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나. 이제 여기 읽는다는 거는 엑스텐시브적으로 읽는다는 말이겠죠? 시간상 다른 영역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좀 효율적으로 생각이 든다. 이게 버리면 안 될까? 계륵 같은데 확 버리고 싶다. 뭐 이런 말도 지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제한 시간이 없이 단순히 작품을 읽을 때와 모의고사 시험에서 작품을 읽을 때, 이 질문 좋은 질문이에요. 작품을 즐기느냐? 시험에서는 이게 즐겨지지가 않는데 읽는다고 도움이 될까? 자, 그래서 읽기가 필요하긴 해요. 문학은 일반 영어적인 읽기랑 달라요. 그래서 문학의 특유 그 장르적인 글쓰기 이런 것들에 적응이 좀 필요해요. 아예 어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좀 엑스텐시브적으로 매일 정말 편안할 때 읽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한 7대 3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적으로 어떤 그 모든 지문은 단락의 축약이 커멘터리예요. 다시, 단락은 크게 흩어난 것을 딱 스케치, 캐리커처처럼 해놓고 그 부분에 여기 위에 있는 지문과 밑에 있는 것이 일치해야 하지 않아요. 일치해요. 일치한데 그 캐리커처의 한 구멍을 떨어난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 어떻게 코리스폰딩, 어떤 연관성이 어떠한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문 상황이에요. 작년 나와 있는 기출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엄마가 엄청 유능했는데 너무 새로운 장소에서 갑자기 힘이 빠져 있는 상황, 그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정확하게 잡아냈죠. 그런 거는 작품을 몰라도 돼요, 안 돼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읽어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읽어낼 수 있는 역량 중에 적응이 좀 된 사람, 좀 어떤 문학적인 표현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 익숙해진 사람은 유리할까요? 아니 유리할까요? 훨씬 유리하죠. 에세이를 많이 읽은 사람 어때요? 에세이를 읽으면 금방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하는 예측이 어때요? 훨씬 되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작품을 읽어주는 시간을 할애하되, 그게 모든 게 되면 안 된다. 집중적으로 읽기. 그거는 이제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워크북으로 연습하면 되고, 평상시에 인용 문제가 아닌 다양한 시 작품 엑스텐시브 리딩 말씀드렸습니다. 단어는 지금 문학 작품에서 나올 만한 단어 중심으로 단어
핸드북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곧 출간될 겁니다. 근데 이그잼플을 문학에서 쓰이는 예시로 다 넣어놨습니다. 100일 챌린지입니다. 100일 동안 매일 단어 공부할 수 있는 양으로 해서 100일 챌린지. 왜 그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내가 마음이 짠하잖아. 어쨌든 100일 동안, 그리고 영미씨 100일 챌린지 해서 7월 달부터 딱 100일 하면은 파이팅! 각 나오죠? 일용 문학. 일단 이 과목에 취약하다는 거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서 일용 문학 작품을 마주하면 쫄아요. 기입형 쓸 때마다 확신을 답을 가지고 고른 경우가 없어요. 쫄아요. 그리고 영화, 특히 의문론 데이터들의 공통적인 공유하고 있는 뭐 어떤 의문 규칙 찾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무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설 교수님에게 좀 이따 돌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근데 처음에 근데 일반 영어 이거 있죠. 이거 중요해요. 심리적인 앵자이어티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은, 이런 사람은 맨 마지막에 남겨놓거든요. 일반 영어를 맨 마지막에 남겨놔요. 그래서 절대로 안 틀리려고 하는 건데, 심리적으로 이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내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강박증 같은 것이 생깁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생각이 멈추게 돼요. 경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이 많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또 쉬운 지문을 많이 접하고 나 잘하는데? 나 잘했어. 이런 스스로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능 지문이 아예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난이도를 낮춰서 수능 지문 이거 나 맞췄잖아? 이런 것들을 자꾸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 영어 실력에 대한 고민, 문해력입니다. 문장 감각, 이거는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겠죠? 디렉션 실수, 나이로 인한 위축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결핍, 나는 이게 결핍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 나이로 위축감 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아니에요. 이게 뭐 50대, 60대 아직 너무나 창창하고 그런 사람 너무 주변에 많죠. 그러니까 이 자기만 갖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위축감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냥 내려놓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일령 비중 과다로 인한 밸런스 붕괴, 맞아요. 이미 이게 답에 있어요. 일반 영어를 내가 부족해 해서 몰빵을 하는 게 정말 좋지 않습니다. 모든 과목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멀티태스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멀티가 아니라 패스트 시프팅이에요. 빨리 공을 하나 올리고 그 다음 거를 전환하고 이게 빨리빨리 전환하는 걸 뿐이에요. 실제 시험상이 그렇죠. 문학 봤다가 그 다음 끝나면은 1령 봤다가 1령 끝나면은 영어학 봤다가 영어 끝나면은 영어 봤다가 데이터 딱딱 쓰고 딱딱딱딱 하나씩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처리하는 거. 일반 영어 서머리의 늘 1점 감점인데, 이거는 thesis-예요. thesis 대부분. 서머리의 thesis 주제 문장을 잘못 잡으면은 그 다음에 서포팅 디테일이랑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sis 잘 잡는 연습하는 거 강추합니다. 자, 하반기 가져야 될 마인드, 막연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모고 등수의 일희일비하지 않는 방법, 쉴 때 볼 영화 추천. 퀸스 갬블이라고, 그거를 내가 왜 좋아하냐면은 체스를 두는데 너무 멋있어. 이 천장을 보면서 체스판을 그리더라고. 보면서 일단 몰입, 우리가 해야 될 게 저거다, 인고생이 해야 되는 게 저거다.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완벽한 몰입. 두 번째는 사실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어떤 몰입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했던 얘기를 다 잊어도 이거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돌이라고 하는 인물은 거기에 나오는 퀸스 갬블의 그 여자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세돌 아십니까? 이세돌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은 감정 싸움을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길 거야,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바둑 자체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퀸스 갬블 그 주인공도 이게 바둑에 그러니까 체스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세돌과 그 주인공 굉장히 공격적이다. 근데 임고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수비전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수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떨어지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겁니까? 답안에 대한 어떤 모양, 틀 마련, 그리고 기출에 대한 무한 답습, 그리고 원서의 정리본,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리본.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보다는 안 지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남의 패를 자꾸 읽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별로 좋지 않은 패이면은 남의 패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패를 좋게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세돌 진짜 멋지다. 공격적이고,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죠? 눈빛, 그 눈빛 한번 봐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확률 게임이에요. 근데 인생에 확률 게임이 아닌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확률 게임에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바둑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공부, 그것을 위해서 많이 움직여야지 남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 신경을 너무 과하게 쓰다 보니까 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냥 바둑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몰입, 집중.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왕 남선우입니다. 의문론, 데이터들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성을 찾아 규칙으로 도출하는 문제를 정말 어려워합니다. 도무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되게 합당한 질문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죠.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정확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리를 알고선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답이. 근데 원리가 없이 그냥 여기서처럼 지금 요 답변만 가만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냥 공통 인수만 찾아내면 된다,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만 찾아내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진술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 의문규칙 기술할 때는 항상 두 가지 환경 조건, 의문 변동의 환경 조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술하라고 하죠. 하나는 인접 조건이고 하나는 단위 영역 조건이에요. 단위 영역 조건은 기술을 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 얘기는 빠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확한 어떤 원리 하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 생각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경을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 안 되는 거죠. 공통인수 뽑기에만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죠. 데이터들에서 당연히 근데 제일 여러분들이 그냥 의문론 문제 딱 보면 딱 그 생각밖에 거의 안 해. 맞죠? 공통인수 뽑아내는 거,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뭐 선후 인접 조건 이런 거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문제 낼게요. 그 부정관사 있죠. 어가 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언이 되는 환경 조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기술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그냥 before a vowel 이렇게. before a vowel이 아니죠. 뭘 기술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before라든지 after는 인접 조건이에요. 근데 뭘 기술하라고 그랬어, 제가? 단위 영역 조건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before하고 a vowel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before하고 a vowel 사이에 words that begin with가 들어가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word가 빠지면 큰일 나죠. 여러분, 단위 영역이라는 게 뭐죠? 단위 영역 조건이라는 게 syllable, morpheme, word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원리하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특히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답안도 일반화를 해야 되는데 일반화라는 걸 잘 몰라서 그냥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항상 통합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그렇죠? 룰이 두 개가 있으면 데이터 1의 룰과 데이터 1의 룰을 아주 간결하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기술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질문은 되게 합당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질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걸 감안하시면서 의문 규칙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근데 강조할 거예요. 앞으로 하면서 그게 요즘 트렌드 같아요. 레퍼런스 정도의 이제 참고 정도로 이제 보는 거지, 그죠? 기본 이론 정도 했으면 기본 이론에서 어느 정도 그 전 범위를 다 다뤘다. 보통 1호부터 4호까지 뭐 기본 이론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학습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거의 다 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부들은 이제 뭐 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또 모의고사 문제 풀잖아요. 풀면서 이제 레퍼런스 북 정도로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왔답니다. 칸이 트포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칸입니다. 칸이. 예, 요즘 칸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칸이. 트포는 뭐 기본 이론 시간에 충분히 뭐 1호부터 4호까지 해서 웬만하면 다룬다. 그렇죠? 뭐 칸이에서도 좀 어려운 것들이 있긴 하지만 트포가 요즘 같은 거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포가 좀 더 진보된 이론입니다. 이론 자체가 달라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개념 정리를 한번 하시고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요즘 제가 또 특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기획을 안 했는데 하여튼 또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정리하라고 5주 특강, 속성 특강.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요지요, 요지. 무조건 통사론도 요지입니다. 디테일한 거는 별로 이렇게 요즘 최근 트렌드에 안 맞습니다. 그죠? 디테일한 건 안 맞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